공부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고미숙 이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유튜브에서 고미숙 작가님이 하신 영상들 자주 가끔씩 보는데 호모 쿵푸스라는 책을 쓰셨어요. 이 호모 시리즈로 여러 가지를 쓰셨는데 제 유튜브를 예전부터 보시던 분이 호모 쿵푸스를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읽어보게 됐는데, 제목은 공부의 달인 호모 쿵푸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공부? 중년에 하는 공부는 뭘까? 막 이렇게 호기심에 읽게 됐어요. 제가 막 스터디하는 이 공부라기보다 끊임없이 몸과 삶을 단련하는 인간을 호모 쿵푸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런데 이 호모 쿵푸스가 원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고미숙 작가님이 만들어내신 단어더라고요. 옛날에 쿵푸 많이 보셨죠? 이소룡이 나오는 이런 영화 저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이 몸과 삶을 단련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공부라고 명명을 했고, 요거를 호모 쿵푸스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시게 된 것 같아요. 정말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고 머리에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이렇게 글을 자유하게 쓸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단어로 이렇게 맥락을 엮고 가시지?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게 됐는데, 이 고미숙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였냐면, 여러분 세대 차이 가끔 느끼시죠? 저도 직장에서도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어요. 저희가 일하는 방식하고 또 새로 들어온 신입들이 일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그런데 이 세대 간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세대 간의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은 공부가 거의 유일하대요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. 공부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믿음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.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 세대 간의 간극을 느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러면 저는 기도와 공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공부라는 거는 삶의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변화의 기술을 습득하는 거, 이것을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. 삶의 리듬을 몸으로 익히고,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득하면서 부딪히는 것, 이거를 호모 쿵푸스라고 표현을 한 거죠. 어찌 보면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런 과정들은 어떤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 하나의 수련으로 보고 있는 거죠. 이 고미숙 작가님이 인문학자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 책에는 중간중간에 인문학의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. 제가 정말 읽고서 이 공부에 대한 의미를 쨍하게 느꼈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. 제가 읽어드리는 이 부분은 12세기 독일 출신의 신학자 성 비토르 위고가 쓴 공부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. 자신의 고향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초보자이다. 모든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강인한 자이다. 그러나 전 세계를 타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자이다. 미숙한 영혼의 소유자는 그 자신의 사랑을 세계 속 특정한 하나의 장소에 고정시킨다. 강인한 자는 그의 사랑을 모든 장소에 미치고자 한다. 완벽한 자는 그 자신의 장소를 없애버린다. 완벽한 독서를 희망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국의 땅이 되어야 한다. 시인은 노래한다. 나는 모른다. 도대체 어떤 감미로움이 사람을 고향으로 이끌어가는가? 그리고 그 고향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왜 고통스러운가? 현명한 사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고향의 이별을 고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. 이 글을 보면 한 곳에 머물지 말라. 계속 한 곳에 머무는 것을 스스로 허물어야 된다.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. 이 책은 군데군데 인간이 단단해지는 법,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서술이 돼 있어요.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죠. 또 챗 GPT 이런 게 더 발달을 하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.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 너무 많이 연습을 안 한다는 거죠. 너무 적은 연습이 문제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아는 척 하는 거, 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알고 있다는 그 틀에서 얼른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.
내가 알므로 가기 위한 수많은 연습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공부에 대해서 또 너무도 잘 정리된 이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. 우리네 삶에서 매일 하고 평생을 해도 변함없이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공부 말고 달리 무엇이 있는지를. 연애가 좋다지만 무상하기 이를 데 없다. 섹스가 아무리 짜릿하다 해도 그 쾌락은 순식간에 지나간다. 하지만 공부는 그렇지 않다. 날마다 해도 평생 해도 행복하고 또 행복하다. 그러므로 학교 안에 있건 없건 누구나 평생 공부해야 한다. 아무런 실용적 목적이 없이도 공부할 수 있을 때 그때 공부는 비로소 최고의 지식이자 사회를 변혁하는 무기이면서 동시에 운명을 통찰하는 지혜의 수행이 된다. 고로 공부에 외부는 없다.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. 이 마지막 문구 너무 임팩트 있지 않나요? 공부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.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문구가 확 와서 닿았는데 공부를 해야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. 이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게 어떤 책의 지식 이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거. 이게 결국엔 나의 존재성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. 아마 이 책을 읽고 나시면 이 책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. 인문학에 대한 예시도 많고 또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. 이런 게 많이 있고 또 공부를 하려면 책보다는 삶이 바뀌어야 되고 또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.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만약에 정말 불편함을 느낀다. 그러면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런데 저도 요즘에 사실 그 공부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. 상담 심리 이런 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원우들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. 공부한다는 거, 배운다는 거는 끝이 없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고 흥과가 그 같이 공부를 해보겠니 하는 권고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해요. 저한테 한 2주 정도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. 저도 한번 생각 좀 해보고 기도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끌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. 상담 심리적으로 이끌림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제가 다니는 대학원이 기독교 신학대학에서 일반 대학교로 바뀐 그런 특성이 있는 학교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좋았어요. 여러 가지로 그런 이끌림이 있어서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어요. 여러 가지 제가 막 그동안 궁금하고 필요로 했던 게 퍼즐 맞춰지듯이 이렇게 딱딱딱딱 맞춰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. 그 박사 논문 쓰는 것도 제가 사실은 뭐 이런 독서나 책, 회상 프로그램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메이크업, 색채 심리 이런 거를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20대 때 사실은 그 메이크업 스쿨을 1년 정도 다녔었어요. 취미 삼아서 뭐 이렇게 분장까지 배우고 막 그랬었는데 또 우연치 않게 막 이렇게 막 화장을 해주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. 색채 심리를 공부하면서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 교수님이 너무 그 색채 심리 쪽으로 이런 거와 연계해서 좀 방향을 잡아보는 건 어떻겠니?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쪽으로 딱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겠다. 그 교수님도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거를 안고 또 새벽 기도를 또 갔죠.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저희 사무실에서 워크숍을 했었어요. 근데 저희는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그 워크숍에서는 거의 업무와 연결된 워크숍을 하는데 그 워크숍에서 너무 신기하게 색채 심리에 대한 그 특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우리 그 공무원 조직에서 업무 워크숍에서 색채 심리에 대한 거를 해주시지? 그래서 저는 너무 유용하게 들었고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저는 아들한테 또 상의를 한다 그랬잖아요. 저희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저희 아들이 또 R&D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알아요. 그래서 제가 아들아, 엄마가 색채 심리 이런 쪽으로 해서 좀
뭐 기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? 이제 저희 아들이 엄마 독서 쪽은 너무 지루한 부분이 있으니 그쪽은 너무 유니크하다고 자기는 그쪽이 더 괜찮다고 본다고.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하나하나가 제가 어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또 뭐 수술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또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이 잠이 부족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좀 뭐랄까 새벽 기도를 제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, 사실은. 그런데 제가 알람을 안 맞추고 자요. 왜냐면 몸이 한번 상하고 나서는 그냥 몸의 그 바이오 리듬 이거를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. 이걸 뭐 성경을 공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를 공부를 한다면 성경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. 성경 공부도 재밌고 심리 상담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늦게 왜 이제서 공부가 재밌지? 제가 공부할 나이에 공부가 재밌었으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?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 그 나이대와 정말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. 전 이 말을 정말 믿거든요. 그래서 지금이 내가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분도 요 호모 콩푸스를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를 하시던 분들은 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조금 생기실 것 같고 공부의 뜻이 없었던 분들은 공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부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좀 공부에 대한 마인드가 재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책도 읽어보시면 너무 유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